멸치아담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3명인 박진사도 재산을 상속할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상속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조선 정조 임금 시절 경기도 수원 근처 어느 부유한 마을에 박명인이라는 박진사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수백 마직이나 되고 기와집도 큰 것이 여러 채나 되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죠. 박진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태수, 둘째 아들 박인수, 그리고 막내딸 박소희였습니다. 박진사는 장남인 태수를 특히 무척 아꼈고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중요한 아들이다. 앞으로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잘 관리해야 한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선생님께 글을 배우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태수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아버지, 사서 삼경을 공부했습니다. 잘했다. 역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답구나. 박진사는 늘 태수를 칭찬했습니다. 반면 둘째 인수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인수야, 너는 둘째니까 형을 잘 도와야 한다. 그것이 너의 본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인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논밭일을 도왔습니다. 머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고 저녁에는 집안 살림을 챙겼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태수에게는 관대했던 아버지가 인수에게는 엄했습니다. 인수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네가 더 신경 써야지. 인수는 속상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막내딸 소희는 겉으로는 온순한 아가씨였지만 사실은 가장 영리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숫자에도 밝았습니다. 특히 둘째 오빠 인수의 진가를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오빠, 오빠가 제일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는 모르실까요? 소희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형이 맞으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오빠가 일은 가장 많이 하고 우리 집의 숨은 공로자예요. 큰오빠는 놀기만 하는데. 인수는 동생을 타일렀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했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소희뿐이었거든요. 소희야, 고마워. 하지만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말자. 소희는 속이 상했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가 집안일에 끼어들 수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태수가 25이 되자 박진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웃 부자집과 혼담이 오간 것입니다. 태수야, 김참판댁 딸과 혼담이 오갔다. 네, 아버지. 혼인하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야겠구나. 어느 날 저녁 박진사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불러 모은 것은 내 재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방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전통에 따라 모든 재산은 장남인 태수가 물려받는다. 인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서글펐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수와 소희는 태수를 잘 도와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도리다. 네, 아버지. 마음은 아팠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인수야, 논밭 형편 좀 살펴보고 와라. 네, 형님. 소희야, 너는 시장에 가서 쌀과 반찬거리도 좀 사오고. 네, 알겠어요, 오빠. 예전에는 부탁한다고 했던 태수가 이제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죠. 더욱 큰 변화는 태수가 김참판댁 딸과 혼인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새댁은 부잣집에서 자란 아가씨답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보, 왜 시동생과 시누이가 아직도 이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클 텐데 이 넓은 집에서 왜 다른 식구들과 함께 지내야 해요? 다른 집들은 모두 분가시키던데요. 새댁의 말에 태수도 점점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인수도련님은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이제 23인데 장가갈 준비도 해야죠. 결국 태수는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이제 너도 분가할 때가 되지 않았니? 분가요? 너도 이제 23이잖아. 나가서 네 살림을 차려봐. 그래야 너도 성장할 수 있어. 인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님과 같이 사는 형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곧 나갈 준비할게요. 소희는 둘째 오빠가 쫓겨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 소희야, 오빠가 알아서 할게. 오빠, 제가 돈이 좀 있는데 이거라도 챙겨가요. 소희는 몰래 모아둔 돈을 인수에게 건네려 했지만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오빠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너도 나중에 시집 가려면 잘 갖고 있어야지. 인수는 집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끝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장남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동생이 나간 후 더욱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인수는 가진 돈도 얼마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도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인수는 우선 작은 방 하나를 얻고 낮에는 품팔이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몇 달 후 인수는 어느 한 목수를 만났습니다. 젊은이, 일손이 부족한데 목수 일 배워볼 마음 없나? 목수요? 응, 요즘 집 짓는 일이 많아서 사람 손이 모자라. 처음에는 품삯이 적지만 솜씨를 익히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인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수 일은 힘들었지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젊은이, 금세 배우고 손재주가 좋네. 감사합니다, 사부님. 목수 사부는 인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수야, 너는 단순히 목수로 그칠 아이가 아니야. 집 전체를 설계하고 짓는 법도 익혀봐. 인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수 일뿐만 아니라 집 짓는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점점 인수의 실력이 늘자 더 큰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인수야, 한양에 가볼 생각 없나? 거기서는 큰 공사들이 많아. 한양요? 그래, 너의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인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인수는 목수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당시 한양에서는 대규모 건축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 젊은이 기술이 좋네. 어디서 배웠나? 경기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공사에 참여해보지 않겠나? 인수는 점점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목수가 아니라 설계와 감독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인수 나으리, 이번 대궐 보수공사 감독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대궐 보수공사요? 네, 임금님께서 창덕궁 일부를 보수하라고 하셨는데 믿을 만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궁궐공사는 엄청난 명예이자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는 기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돋보였습니다. 인수 나으리,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과찬이십니다. 궁궐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인수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인수 건축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태수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 점점 방탕해졌습니다. 벗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기방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제가 언제 놀기만 했어요? 집안일도 다 살피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수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수가 도박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태수 나으리, 오늘은 운수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큰 걸로 한번 걸어볼까?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습니다. 이기면 더 크게 걸고 지면 본전을 찾겠다고 더 큰 돈을 걸었죠. 여보, 요즘 우리 돈이 많이 비는 것 같아요. 아, 농사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드는 거지.
태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박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고 있었던 것이죠. 몇 년이 지나자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기울어졌습니다. 논밭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고 머슴들도 내보냈죠. 박진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태수가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우리 집안 살림이 어찌 이리 어려워진 것이냐? 아버지, 요즘 농사가 잘 안 되고 세금도 많이 나가서요. 이상하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박진사는 불안했지만 이미 모든 권한을 넘겨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아버지! 급히 의원을 불러 치료했지만 박진사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아버지 병세가 어떻습니까? 많이 위중하십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를 시중들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도박판을 찾아다녀야 했죠. 그때 소희가 나섰습니다. 오빠,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소희야, 너는 혼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에겐 아버지가 먼저예요. 소희는 매일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죽과 탕약을 올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온갖 정성으로 간호했죠. 소희야, 고맙다. 박진사는 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소희가 어릴 때에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아버지 병간호는 뒷전이고 도박에 더 빠졌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태수는 큰 빚을 지게 되었죠. 태수 나리, 제 돈은 언제 갚으실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습니다.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소희가 나섰습니다. 오빠, 둘째 오빠에게 편지를 써봐요. 인수한테? 둘째 오빠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설마, 진짜? 다른 방법이 없는 태수는 마지못해 인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수야, 형이다. 갑자기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 사실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빨리 내려와 줄 수 있겠니? 며칠 후 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 인수야. 태수는 동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신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인수야, 형이 크게 잘못했다. 도박 때문에 집을 잃을 상황이야.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인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천양 정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이죠.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는 별다른 말 없이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도박은 그만두세요. 인수야,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저 말고 아버지께 드리세요. 인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 인수 왔어요. 인수야, 네가 왔구나. 박진사는 재산 상속을 못 받은 둘째 아들이 오히려 집안을 구하러 온 상황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집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박진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인수야,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 재산을 태수에게만 주고 너와 소희에게는 소홀히 했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네가 얼마나 선하고 능력 있는 아이인데 못 알아봤구나. 박진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후 인수는 태수의 빚을 모두 갚고 잃었던 논밭도 되살았습니다. 심지어 집도 다시 수리해서 예전보다 더 좋게 만들었죠. 인수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게냐? 아버지, 제가 한양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구나. 우리 인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박진사는 둘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보아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모두가 모였습니다. 박진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가 인수에게 재산을 주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 박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말이죠. 30년 전 박진사가 젊었을 때 할머니의 병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인아, 네, 어머니.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버지도 장남이었지. 하지만 내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어진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젊은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재산을 받지 못해서 집을 나가셨다. 그리고 스스로 큰 상인이 되셨지.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다. 왜 작은아버지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했을까 말이다. 명인아, 만약 네가 아들을 낳거든 절대로 한 아이에게만 모든 것을 주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우리 집안의 전통은 전통? 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아느냐? 진짜 전통은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가문의 전통이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하거라. 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하지만 젊은 박진사는 어머니와의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관습에 휩쓸려 어머니의 가르침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 말씀을 잊고 살았다. 그리고 전통대로 태수에게만 재산을 주려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재산을 한 곳에 몰아주니까 한 아이는 자기가 무엇이 된 양 아나무인으로 교만해지고 다른 아이들은 소외되고 상처받았지. 인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어요? 아니다. 나도 어리석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어야 했는데 세상의 관습에 휩쓸려 같은 실수를 반복했구나. 그런데 사실 더 큰 비밀이 있다.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야, 네가 한양에서 성공한 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처음 한양에 갔을 때 만난 그 목수.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인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안의 작은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분이셨다. 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을 나가신 후 한양에서 큰 상인이 되셨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지. 박진사가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명인아,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하지만 원망은 없다. 오히려 고맙다. 집을 나간 덕분에 내 실력을 기를 수 있었으니까. 만약 내 아이들 중에 나처럼 집을 나가는 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를 한양에 보내거라. 내가 아래 사람들에게 부탁해 두었다. 그 아이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기회일 뿐 진짜 성공은 그 아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지. 그리고 명인아, 너도 너의 아이들에게 상속할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해줬으면 한다. 돈은 잠깐이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네가 스스로 노력했을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정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박진사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인수야, 내가 지난 몇 년간 쌓은 실력과 인품, 그것은 모두 내 것이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내 자신의 것이야.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인수 오빠를 내보낸 것도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아니다. 그것은 정말 내 실수였다. 태수의 말에 휩쓸려서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고 말았지. 박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후로는 줄곧 걱정했다. 혹시 인수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가끔 한양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기도 했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억지로 부르면 진정한 화해가 아니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박진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다. 아버지, 내 모든 재산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찾아 1년간 함께 일해보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했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다. 네? 태수야, 너는 인수에게 건축업을 배워보거라. 그리고 소희야, 너는 장사의 계산과 관리를 배워보거라. 박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만 물려주는 것은 진정한 상속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상속이야.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건축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태수야, 늦지 않았다.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배운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인수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고맙다, 인수야.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치보다 큰 재산을 감당치 못하는 능력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소희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오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소희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금세 배울 거야. 그리고 너의 세심함이 장사에서 큰 빛을 발할 거다. 그렇게 세 형제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인수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죠. 인수야, 네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형이 많이 배운다. 형님, 과찬이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이런 복잡한 설계를 혼자서 다 해내다니. 나는 평생 놀기만 했구나. 인수는 형에게 건축 기술을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현장 관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는데요. 현장에서 일꾼들을 다루는 솜씨가 정말 탁월하세요. 정말?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태수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었죠. 소희는 장부 관리와 고객 응대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소희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여자라고 무시했던 내가 바보였어. 오빠가 이제라도 알아주고 칭찬해 주시니 기뻐요. 내가 정리한 장부를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손해를 보는지가 한눈에 들어와. 소희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제가 보기에는 한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네. 부산이나 평양 같은 큰 도시에도 건축 수요가 많을 텐데 우리가 먼저 진출하면 어떨까요? 인수와 태수는 소희의 안목에 놀랐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렇게 사업 감각이 뛰어난 줄 몰랐어. 여자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1년이 지나자 세 형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며 진정한 팀이 되었죠. 어느 날 박진사는 세 자녀를 어머니의 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세 자녀가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이제야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재산은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전통. 그것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네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형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진짜 가문의 힘이라는 것을요.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교만했어요. 재산을 혼자 가지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소희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자라고 소외되었지만 오빠들과 함께 일하니 제 능력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진사야, 정말 잘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제 박진사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신의 건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세 형제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수의 뛰어난 기술력, 태수의 탁월한 현장 관리, 소희의 예리한 경영 감각이 합쳐지니 사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박신의 건축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한양의 양반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자들까지 그들의 솜씨를 찾았습니다. 인수의 설계는 정말 독창적이야. 태수의 현장 관리는 믿을 만하지. 소희의 계산은 한 푼도 틀리지 않더라. 똑순이야. 사람들은 박신의 삼형제를 칭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집안들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진사네를 보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더라고. 맞아요.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평등하게 모두 똑같이 키워야지요. 그리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 마을이 박진산의 가족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박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진짜 유산을 남겨주마. 아버지. 재산은 이미 나누어 주었고 이제 진짜 보물을 전해주겠다. 박진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가훈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세 자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가족은 나누어도 더 풍요로워진다. 진정한 부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다. 아버지.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거라. 그것이 우리 집안의 새로운 전통이다. 태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키우겠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박진사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진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이미 장자상속이 가족을 망친다는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말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미리 인수의 길을 준비해 두신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수가 성공한 것도 단순한 운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였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고 가족과 나누었다는 점이겠죠. 이제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노력과 애씀을 내가 받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야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라는 것, 가족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고 구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